안녕하세요. 365 건강플러스 한의사 이유준입니다. 혹시 루푸스라는 질병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루푸스는 자가면역 질환의 일종으로 몸속의 면역세포가 자신의 세포를 파괴하면서 발생하는 면역질환입니다. 루푸스는 한번 걸리게 되면 평생 치료가 되지 않아서 많은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안타까운 질병입니다. 문제는 주변에서 루푸스라는 병을 잘 모르기 때문에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배려를 해줘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루푸스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루푸스의 원인, 증상,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루푸스는 면역질환입니다. 면역질환에는 외부의 이물질에 대해서 과민하게 반응을 하는 아토피, 비염과 같은 알러지 질환과 내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자신의 세포를 파괴하는 자가면역 질환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환자 수가 알러지 질환이 많기 때문에 비염, 아토피, 천식에 대한 질병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실제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에는 80여 가지 이상의 면역 질병들이 있습니다. 다들 희귀병에 속하고 불치에 해당하는 병들입니다. 루푸스는 자신의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가 자신의 세포 안에 있는 핵이나 DNA를 파괴하고 공격하면서 발생하는 면역질환입니다. 일단 발병하면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가 없는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어서 환자들은 매우 큰 정서적인 불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문제는 질병의 특징이 매우 고통스럽기 때문에 온몸이 아프고 잠을 못 자고 또 체력이 떨어지고 쉽게 피곤해지고 빈혈이 생기고 복통, 설사, 소화불량, 입맛이 떨어지고 두통이 생기고 관절의 마디마디가 아프고 생리때가 되면 온몸이 더 아프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또 짜증과 신경질이 심해지는 매우 많은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이 병에 걸리게 되면 환자는 정신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나날을 지내게 됩니다. 이 루푸스는 프랑스의 카제나브라고 하는 의사가 환자의 그 피부에 발진이 생긴 다음에 남은 그 반은의 모양이 늑대한테 물린 자국과 비슷하다고 해서 늑대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루푸스라고 명칭하면서 병명이 알려졌습니다. 간혹 루푸스가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실제 전염성은 없는 질병입니다. 루푸스 같은 자가면역 질환은 면역학에서는 이 발병의 원인을 첫 번째는 미생물의 감염, 두 번째는 여성 호르몬의 불균형, 세 번째는 유전자의 이상, 네 번째는 조직의 손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미생물 감염은요, 몸속에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세균과 바이러스가 공기나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데요. 이들 세균과 바이러스에 감염이 잘 되고 또 오랫동안 이런 간염으로 인해서 염증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에 면역이 예민해지면서 충격을 받다 보니까 자가면역이 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감기에 걸리거나 장염에 걸리는 경우는 항상 조심하시고 예방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성 호르몬의 이상으로 실제 루푸스가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10배 정도 발병률이 높은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았더니 그런 이유가 여성 호르몬의 불균형이 면역에 충격을 주어서 자신의 세포를 공격하는 면역세포를 항진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루푸스는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더 많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중에서도 여성 호르몬이 활발하게 분비가 되는 20대, 30대, 40대의 여성에게서 루푸스가 잘 걸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전자의 이상인데요.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님이 루푸스나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 그 자녀가 루푸스가 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물론 유전성이 아주 강한 건 아니지만 아직 어린아이가 3살이나 5살, 7살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루푸스가 왔다면 유전적인 부분을 의심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전자는 보통 HLA-DR2, HLA-DR3, HLA-DQ 이런 유전자와 관련이 있고요. 이런 유전자의 이상이 실제로는 이것뿐만 아니라 가족력도 같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집안에서 같이 생활하고 또 같이 먹는 음식의 패턴, 또 잠자고 일어나는 그 시간, 가족과 함께 받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런 가족력도 유전자와 함께 크게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신경이 굉장히 예민하시고 스트레스에 민감하신 분들은 자녀도 비슷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면역이 예민해지고 쉽게 면역이 충격을 받는 경향이 있어서 루푸스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조직의 손상인데요. 몸의 신체가 큰 수술을 받았다던가 골절이 심하게 왔거나 교통사고 등으로 몸의 그 조직이 큰 손상을 받았을 때 몸에 있는 세포 조직이 염증으로 인해서 파괴되면서 많은 양의 죽은 자신의 세포들이 몸속을 돌아다니다 보면 면역세포는 이거를 빨리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예민해지고 또 죽은 세포 조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간혹 자가면역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임상에서 한 17년 정도 루푸스 같은 자가면역 질환을 진료하면서 느낀 임상적인 원인으로는요, 가장 1등 첫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두 번째는 식습관이고요. 세 번째는 여성 호르몬, 네 번째는 과로, 다섯 번째는 바이러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스트레스인데요. 이 스트레스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내적인 스트레스와 외적인 스트레스로 나눌 수 있는데요. 내적인 스트레스는 태어나면서 남들보다 예민한 거예요. 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더 심하게 괴로워하는 거죠. 더 힘들어하고 또 낮에 안 좋은 일이 있었으면 밤에 잠이 안 오고 걱정하고 신경 쓰다 보니까 불면증에 시달리고 또 성격이 완벽주의 성격이다 보니까 자신이 맡은 일을 완벽하게 해내야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닥달하고 그리고 남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아주 성격의 사람이지만 반대로 자신을 이렇게 복가되는 그런 성향이 면역에 사실은 안 좋은 성격이기도 합니다. 또 외적인 스트레스는 오랫동안 고부간의 갈등을 10년, 20년 이상 겪다 보니까 마음고생이 심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남편 간의 갈등,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면역에 많은 영향을 미쳐서 자가 면역이 오는 경우도 올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최근의 논문에서는 이런 과도한 스트레스가 루푸스와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을 발생한다라고 하는 논문들도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식사 습관인데요. 평소에 식이섬유가 많은 야채나 과일을 먹지는 않고 인스턴트나 패스트푸드 이런 것만 먹는 식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좀 더 루푸스에 많이 걸리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최근에 이런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는 그룹이 먹지 않는 그룹에 비해서 루푸스와 같은 자가면역 질환이 더 잘 걸리더라라고 하는 논문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식습관을 자연 음식 위주로 드시는 것이 이런 질병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성 호르몬인데요. 실제적으로 여성 호르몬이 이런 루푸스에 관련이 많다라고 하는 논문이 많이 발표됐고요. 일단은 많은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해 보았더니 이런 여성 호르몬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루푸스는 여성에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발생을 하는데, 남성의 이 발생 비율은 여성에 비해서 10분의 1로 적은 특징이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루푸스가 발생하면 여성들처럼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증상이 더 심해지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루푸스의 증상은 여성이나 남성 모두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푸스는 사실은요, 아주 정확한 원인을 하나 콕 집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매우 많은 변수들이 합쳐져서 발생하는 면역질환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루푸스는 우리나라에는 한 10에서 2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서구화된 생활 습관이나 또는 진단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환자 수가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아직도 쉽게 빨리 진단하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유는 몸에 증상이 나타났을 때 루푸스를 처음부터 의심하기보다는 먼저 다른 병이 아닌가라고 의심하는 그런 과정이 더 많다 보니까 오랜 시간을 지난 후에야 루푸스일 수도 있다라고 의심하고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진단받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사실 루푸스라는 병은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나는 루푸스다 라고 하는 특징적인 증상은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다른 병하고 증상이 유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푸스 환자들은 처음에 증상이 몸에 열이 나고 입맛이 없고 온몸이 피곤하고 체중이 줄어들고 관절 마디마디가 아프고 근육도 아프고 겨드랑이나 목이나 사타구니에 림프가 붓고 또 멍울이 생기고 머리도 아프고 속이 미식거리고 구토 증상이 나오고 우울해지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피부에 멍이 잘 들고 얼굴이 잘 붓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사실은 이런 증상 갖고 루푸스를 의심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빈혈 아닌가? 내가 혹시 저혈압인가? 만성 위염에 온 거 아닌가? 또 관절염 아닌가? 근육통인가? 우울증인가? 이런 의심을 하다 보니까 다른 병으로 오인을 하고 치료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치료를 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이러다 보니까 점점 시간이 지난 다음에 2년이나 3년이 지나서야 결국에는 루푸스라고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매우 안타까운 일인데요. 몇 년 전에 그 행복 전도사 최윤희 선생님이 루푸스로 인해서 그 고통으로 인해 자살을 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때 유서에는 700여 가지의 고통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루푸스는 면역세포가 무차별적으로 온몸을 공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 특징적이지 않고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단도 어렵고 증상도 힘들고 환자 입장에서는 매우 고통스러운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문제는 주변 식구들과 지인들이 루푸스라고 하는 병이 어떤 병인지를 이해를 못하니까 자기 친구가 루푸스라고, 자기 부인이 루푸스라고 이야기를 들어도 힘든 병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 해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루푸스 환자들의 특징이 겉모습은 멀쩡하거든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너무 꾀병을 부리는 거 아닌가? 그냥 너무 예민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환자의 고통을 이해를 해주지 못하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또 한 번 더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이런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루푸스라고 하는 질병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병이다라는 것을 좀 많이 알고 계셔서 주변에 또 식구들 중에 루푸스라고 하는 병이 있다면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루푸스는 이제 보통 전신성 루푸스, 원판상 루푸스, 약제 유발성 루푸스, 신생아 루푸스 이렇게 나눕니다. 보통 루푸스의 70%는 전신성 루푸스를 이제 가리키는데요. 전신성 루푸스는 말 그대로 피부나 콩팥, 그다음에 신경, 폐, 심장, 관절, 근육, 위장, 소장, 대장 이러한 온몸의 전신의 증상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고요. 이 중에 한 50% 정도는 몸속의 중요한 장기에 이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전신성 루푸스는 심장이나 폐, 콩팥, 뇌 같은 중요한 장기에 면역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간혹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드뭅니다. 보통 10명의 루푸스 환자 중에 10년 정도가 지났을 때 1명 정도가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루푸스에 걸렸다고 해도 치료와 관리만 잘하시면 충분히 그 불편한 증상들이 개선되고 나아질 수 있습니다. 원판상 루푸스는 주로 피부에만 나타나는데요. 때로는 흉터를 남기기도 하고요. 이 원판상 루푸스 환자 한 20명 중에 1명 정도는 전신성 루푸스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보통 원판상 루푸스는 얼굴에 피부 발질이 일어나는데 나비 모양의 형태로 빨갛게 발진이 일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뺨은 나비의 날개처럼 빨갛고요. 코 요 윗부분은 그 나비의 몸통처럼 모양이 돼 있어서 마치 이런 모양을 가지고 나비의 모양의 형태다라고 해서 버터플라이 신드롬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제 유발성 루푸스는 전체 루푸스 환자 중에 10%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요. 피임약이나 항결핵약이나 부정맥 치료제 이런 약들에 의해서 발생이 되고 또 그 사용하던 약물을 중단하면 증상이 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신생아 루푸스는요, 전신성 루푸스에 걸린 산모에서 태어나는 신생아에서 아주 드물게 발생하는 그 루푸스인데요. 심장이나 피부 등의 루푸스의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루푸스 환자가 이제 치료를 받고 그런 고통스러운 증상들이 좋아지고 실제로 나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한 분은 외국에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루푸스에 걸려가지고 결국에는 몸이 너무 체력이 떨어지고 일상생활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하고 빈혈이나 소화장애, 두통, 만성피로 이런 많은 증상 때문에 고통스러워 했는데 치료를 받으시고 좋아지셔서 지금은 결혼도 하시고 또 직장도 다니시면서 긍정적인 건강한 삶을 보내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 한의학의 루푸스 치료의 핵심은 면역의 조절입니다. 한쪽이 너무 과도해진 면역을 일방적으로 무조건 모든 면역을 억제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면역을 증강시키는 것도 아니라 이 루푸스의 문제는 한쪽 면역은 과도하게 항진되고 또 한쪽 면역은 과도하게 저하된 면역의 불균형의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과도하게 항진된 면역은 내려주고 과도하게 저하된 면역은 다시 올려서 면역의 균형을 바로 잡아줬을 때 내 몸은 진정하게 면역학적으로 건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의 치료의 핵심은 선별적으로 면역의 불균형을 바로 잡는 데 있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몇 년 전에 호주의 시드니의 학술대회에서 이러한 한의학적인 치료가 면역의 이런 불균형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한의학적인 치료는 조절 T세포의 기능을 개선시켜서 면역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논문을 통해서 루푸스 사구체 신염이 증상이 개선될 수 있다는 그런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학에서는 이런 면역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 침치료나 약침치료, 연약요법, 한약요법, 교정요법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쏭달쏭 건강 Q&A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루푸스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을 알고 싶어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루푸스는 병명을 밝혀내기가 어려운 면역병이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루푸스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비 모양처럼 코를 중심으로 양쪽 뺨에 대칭적으로 붉은 반점이나 발진이 생겨서 한 달 이상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햇볕, 자외선을 오래 쏘이면 발진이 생기는 특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추운 장소에 있거나 찬물에 손을 담그고 나면 손가락과 발가락이 푸른빛이나 새카맣게, 노랗게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레이노 현상이 나타나고요. 네 번째는 입안에 아무런 이유 없이 2주 이상 입안이 허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는 두 군데 이상의 관절이 3개월 이상 붓거나 열이 나거나 뻣뻣해지면서 통증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고요. 여섯 번째는 늑막이나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심낭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적혈구 파괴로 일어나는 용혈성 빈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덟 번째는 혈액 검사를 했을 때 백혈구와 혈소판의 수치가 정상보다 낮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소변에서 과다하게 단백질이 배출되는 단백뇨 현상이 발생합니다. 소변에서 요단백이 하루에 0.5g 이상 나오거나 소변 검사에서 3 포지티브라고 하는데요. 그 이상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 번째는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기절하거나 또 경련, 발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하신 분은 갑자기 쓰러져서 막 이렇게 죽을 듯이 전신의 마비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1번째는 손발이 저리고 심한 감각의 이상이 발생하거나 신경장애로 인해서 신경장애와 함께 운동장애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11가지의 증상 중에 최소한 4가지 이상의 증상이 나타나면 루푸스를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증상을 개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루푸스 환자의 생활 습관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루푸스가 있는 분들은 정신적으로 다들 불안정하시거든요. 병 자체가 난치병이고 못 고치면 어떻게 할까? 증상이 심해진 날은 갑자기 내가 이 병으로 죽는 게 아닐까라는 고통과 불안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장기적으로 나는 치료를 받으면 고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매일매일 그 느껴지는 불안감을 마음속에서 바로바로 지우시고 나는 치료하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식사 습관이고요. 면역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줄 수 있는 그런 식이섬유나 유산균이 많은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야채나 과일을 충분히 드시고 그리고 요구르트 같은 경우는 발효 요구르트라고 해서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도구들이 많이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직접 만들어 드시는 것도 면역 건강에 도움이 되시고요. 설탕이 너무 많은 음식이나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음식은 가능하시면 면역에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루푸스 환자의 경우에 햇볕을 피하는 겁니다. 햇볕에는 자외선이 있기 때문에 이 피부의 세포를 파괴시켜서 면역의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햇볕을 받고 나서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출하실 때는 항상 선블록을 바르고 외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물을 많이 마시는 겁니다. 물은 차나 커피 이런 음료가 아니라 순수한 물을 드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순수한 물은 몸에 들어오면 염증을 내려주고 희석시켜주고 몸속에 있는 해로운 독소를 소변이나
땀으로 배출을 시켜주기 때문에 루푸스 환자분들은 물을 자주 하루에 6잔 이상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루푸스 환자의 경우는 매우 많은 증상을 가지고 있고 환자 스스로도 정서적으로 불안감에 시달리지만 치료를 받으시면 좋아지시고 개선될 수 있습니다. 한의학의 치료는 몸속의 조절 T세포를 증강시키고 또 면역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주는 그런 치료법들을 사용합니다. 환자분들은 꼭 치료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희망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베체트 증후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